공과대학 기호 2번 학생회장 후보 정보보호학과 16학번 김영규. 부학생회장 후보 소프트웨어학과 16학번 김세윤. 기조연설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목포대학교 제33대 공감공과대학 학생회장 후보 정보보호학과 16학번 김영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뒤숭숭한 와중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 중심공과대학에서 대외협력국장으로서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우 여러분들과 행사를 함께하며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2020년 학과회장이 되었지만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꿈꿔왔던 일들을 완전히 실현하진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와 함께한 비대면 행사, 이벤트에도 즐거워하며 기뻐하시던 학우분들의 모습을 보고 더 많은 학우분들과 함께하고자 공과대학 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공과대학을 다니면서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학교를 함께 그려보고 싶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며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학생회와 학우분들 간에 그리고 학우분들과 학우분들 사이의 소통도 어려운 한 해였던 만큼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내년보다 내후년에 더 함께하고 싶은 공과대학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학우분들과 함께하는 학생회, 학우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학생회, 학우분들이 추억할 수 있는 기억 속 조각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추억할 수 있도록 학우분들께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를 주신다면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한 공과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목포대학교 제33대 공감공과대학 학생회장 후보 김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목포대학교 제33대 공감공과대학 부학생회장 후보 융합소프트웨어학과 16학번 김세윤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주시어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융합소프트웨어학과 학생회장을 맡아 학과 학우 여러분, 나아가 공과대학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운운하며 학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점진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학우 여러분들과 같은 방향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제가 먼저 앞장서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 어려움도 즐거움도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과대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부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공과대 학우로서 공과대 학우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학우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고민의 첫 번째는 학우 여러분과 학생회가 서로 얼마나 이해하고 소통하고 있는지라고 생각합니다. 학우 여러분, 저희의 기치 공감은 나는 당신의 상황을 알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학우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먼저 다가가 학우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고 이해하겠습니다. 크고 중요한 부분부터 작고 서사한 부분까지 생각하며 오늘보다 더 나은 공과대, 함께하는 공과대를 만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목포대학교 제33대 공감공과대학 부학생회장 후보 김세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과대 입후보자의 공약 질의가 있겠습니다. 패널분들은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구역 재정비 공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 현재로서는 1공학관과 2공학관을 통합으로 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3공학관과 4공학관을 통합하여 흡연구역을 또 하나 지정합니다. 그리고 5공학관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따로 하나 지정할 예정입니다.
봉사 캠프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사 캠프는 2회 진행 예정이며 공약 이름이 봉사 캠프인 만큼 봉사활동 시간이 끝난 뒤 저녁 식사 시간을 가지며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봉사 캠프 주기하고 그 이후에 활동 말씀하셨는데 봉사 캠프 주된 활동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사 캠프의 주된 활동으로는 먼저 지금 아직 확실하게 봉사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기별로 봉사가 필요로 하는 기관 그리고 봉사가 필요로 하는 시기, 인원 그런 상황들이 주기적으로 지금 변동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떠한 봉사 기간을 간다라고 확실히 정하지 않았고 차후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2회 진행할 예정이고 밥을 먹겠다라는 것밖에 정해진 게 없는 건가요? 일단 2회 진행 예정이며 그 다음에 저희가 봉사 캠프에 관련해서 5월달 그리고 5월달 중순 그리고 11월달 중순에 가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봉사 캠프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 예산보다 삭감될 경우 봉사 캠프가 진행될 수 있나요? 예산 같은 경우에 삭감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도 이제 행정실과 대화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간 봉사 캠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독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 연계해서 이제 학교에서 지원해 주시는 학생 지원과 선생님과도 함께 하기 때문에 지원적인 문제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답변받은 상태입니다. 수용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계획상 봉사 캠프의 참가 인원은 30명으로 계획을 잡아 놓았고 그 다음에 그 선정 기준 같은 경우는 선착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신청은 학생회에서 신청서를 받아 저희가 계획할 예정입니다. 직접 종이를 작성해서 전달하는 건가요? 학우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저희에게 제출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맞나요? 맞습니다. 네, 말씀한 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봉사 캠프를 진행하겠다라는 공지를 어떻게 홍보하실 생각인가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일단은 학과 회장님들이나 그리고 공과대 자체에서 공지를 할 예정이고 그런 공지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른 공약으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는 공약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선착순으로 직접 받는다고 하셨는데 더 빨리 공지가 된 학과 그리고 오전 수업이 없는 학생에게 유리한 것 아닌가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선착순으로 인해 피해받는 학우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카카오톡 이제 플러스 친구와 그리고 기존에 공지되는 방식 모두 동일하게 유지를 하여서 최대한 많은 학우분들이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까 분명히 종이를 가지고 와서 직접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플러스 친구를 이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홍보와 공지의 목적으로서 이용을 하는 거고요.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에게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봉사 캠프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인데 코로나 시대에 맞는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코로나에 관련해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맞는 행사냐고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된다면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 단계가 악화가 돼서 봉사 캠프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봉사활동 관련 정보를 따로 게시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학우분들이 신청을 받아 봉사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만약 대면 봉사활동이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될 경우 저희가 행복공간봉사단에서 진행하는 마스크 만들기와 같은 비대면 봉사활동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봉사 캠프에 참여했을 때 학우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봉사라는 것 자체가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봉사에 관련해서 혜택을 드린다 이런 부분은 저희의 취지가 아니라 봉사의 목적을 중점으로 두고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봉사활동의 시간은 저희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봉사 캠프에 관련해서 함께 하는 것의 의미는 일단 저희는 봉사와 소통 두 가지 부분을 저희는 모두 다 그 부분을 모두 다 잡고 준비하고 싶어서 봉사라는 항목에서 캠프라는 그 부분을 접목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목적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따로 뭐 함께 한다는 의미는 없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공약 입문 강연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강연은 어떤 식으로 열 건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인문학 강연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4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인문 주간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적으로 자주 인문학 강연이 이루어지는데 이 인문학 강연을 공약으로 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교 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취직, 자격증, 토익 이러한 이제 학우분들의 학업과 관련된 이제 강연들은 대다수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문학 강연의 경우 그런 것들에 비해 빈도수가 낮았고 저희 공과대학 학우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쭤보고 학과 회장님들을 통해서 여쭤봤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는 학우분들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우 여러분들께 기회를 더욱 드리고자 진행하게 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대 특성상 실험 수업이 있습니다. 또한 인문학 강연은 공대 교수님들에게 교양 과목으로 인식되어 시간표 조정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표 문제로 강연을 듣지 못하는 학우들에 대한 대책 방안 있으십니까? 저희가 강연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간표로 인해서 못 듣는 학우분들을 위한 대책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는 이제 그 공부와 취업만을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닌 이제 사회생활의 축소판으로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는 장을 이제 배워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한 공약입니다. 시간표 특성상 듣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 방안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저희가 모든 학우분들의 편의를 이제 도와서 이제 모든 학우분들이 들을 수 있다면은 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수님들과 협의를 해서 강연을 듣기 위해 시간표를 조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저희가 학우분들께서 최대한 참여가 이제 편한 시간대를 선정을 해서 설문조사 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빗물 제거기 공약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빗물 제거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빗물 제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산을 쓰고 우천시에 우산을 쓰고 건물 내로 우산을 사용하신 뒤에 건물 내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우산에 남아있는 빗물을 제거해주는 도구이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저희가 패드를 통해서 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2, 3회 앞뒤로 털어낸다면 그 마찰에 의해서 빗물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빗물 제거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빗물 제거기를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빗물 제거기 설치에 관련해서 저희의 취지는 일단은 빗물로 인해 물이 흥건해질 수 있고 물이 흥건해져서 복도가 더러워질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강의실 또한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여 하고 여러분들이 더 나은 학습 여건에서 학업을 이어나가시고 또 빗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럼짐이나 그 다음에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빗물 제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공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닥이 더러워질 수 있다고 그리고 물이 흥건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산으로 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신발 바닥으로 거기에 있는 물로 인해 훨씬 더 더러워질 확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네, 신발이나 옷 등에 묻어있는 빗물로 인해서 바닥이나 그런 것들이 더러워질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공과대학의 우천시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빗물을 최대한 털어내고 들어오시는 학우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마땅히 우산을 놔둘 공간이나 말릴 공간이 없어서 바닥에 그 복도에 널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빗물이 고여서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그 부분을 밟고 지나가시거나 해서 지저분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빗물을 완전히 100% 제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빗물이 가장 많이 묻어있는 우산의 빗물을 제거함으로써 학우 여러분들이 더 나은 학습 여건에서 학업을 이어나가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일단 취지이며 말씀해 주셨던 신발, 옷 등에 묻어있는 빗물의 경우는 학우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학습권을 위해 그리고 다른 학우분들의 학습권을 위해 최대한 제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우산을 넣었다 빼는 빗물 제거기 특성상 오염에 노출이 쉽고 고장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관리의 부분에서는 저희가 차후에 학생회가 꾸려지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답변을 드릴 것이며 파손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업체와 연락을 협의 중에 있을 때 1년간 AS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각 학과 단톡방에 공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방식은 이제 절차가 복잡한 편이고 이제 전달되는 과정에 편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고 또한 기존의 게시판이나 페이스북으로 이제 학우분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라고 저희가 판단되어 학우분들께서 주로 사용하는 매체인 카카오톡 내에서 플러스 친구를 개설하여 공지 및 알림을 통해 학우분들이 더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전 사례를 보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개설하였음에도 참여도가 높지 않아 이렇게 삭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 방안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진행을 함에 있어서 학우 여러분들께 좀 더 홍보를 진행하고자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이제 QR 코드를 안에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QR 코드 같은 부분에 있어서 학우분들께서 이제 접근하기 더 편리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제 접근을 하여서 친구 추가하셨을 때 저희 공과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 일정표, 공약 진척도, 저희 학생회 소개글,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게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학우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용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빗물 제거기가 패드에 넣어서 2, 3회 터는 것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많은 학우들은 그걸 사용하기 위해 줄을 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코로나 방역 수칙으로 QR코드를 찍고 학우 여러분들이 공학관 내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학우 여러분들이 질서를 잘 지키며 입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것으로 저희가 판단하였을 때 빗물 제거기 사용에 관련해서도 학우 여러분들이 질서를 잘 지켜주시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줄을 서야 된다라는 줄을 서서 이용하시는 건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줄을 서서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건물 밑에 비가 오지 않는 곳은 학우분들이 우산을 들고 있지 않지만 그 뒤에 건물 밖 학생들은 우산을 들고 거기서 계속 대기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QR코드만 봐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QR코드 사람이 모이면 분명히 줄이 엄청 길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빗물 제거기까지 더한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은 빗물 제거기의 사용 시간은 약 3초 정도로 저희가 사용을 해보았고 그 다음에 줄을 QR코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줄을 일정 간격으로 선 후 QR코드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첫 번째 사용자가 빗물 제거기를 사용하고 그 후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사용자가 들어간 순간에 두 번째 사용자가 친환경 빗물 제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어서 순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할 예정이고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공과대학의 경우 수업에 들어가실 때 밖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사 캠프의 목적이 소통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스크를 개인별로 만들고 봉사 시간을 갖는다면 소통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한 공간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만이 이제 단합과 협력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같은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마스크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한다면 이런 동일한 캠페인을 진행을 해서 얻어질 수 있는 협동을 저희는 생각하였습니다. 위에 나온 공약들 전부 도림 캠퍼스 말고 대불 캠퍼스, 나주 캠퍼스, 공대 학우들은 어떤 식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나요? 실질적으로 공과대학 학우 여러분들께서 대불과 나주 캠퍼스로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학우분들께서 나주와 대불만 이용하시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의 수업들은 학교에 와서도 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과대학 학우 여러분들이 목포대학교 공과대학 캠퍼스에 오셨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로 하였고요. 이제 나주의 에너지밸리와 이제 대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들은 단상에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